지금 MB 정권 4년 들어서서 앞으로 1년여 남기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의 비리가 너무나 추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MB 정부의 비리 그 추악한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비서관이었던 고명진 비서관의 양심 고백에 따르면 박희태 전 의장이 돈봉투를 돌렸고 청와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검찰은 비리의 실체와 전모를 고 전 비서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밝혀진 이후에나 뒤늦게 박희태 의장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국회의장직을 초라하게 사퇴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니 연이어 비리의 검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명진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때 거짓말을 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윗선이 바로 김효재 정무수석임을 암시했습니다. 김효재 수석의 전 보좌관이 직접 돈 봉투를 돌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한 고승덕 의원은 이미 검찰 조사 때 김효재 수석의 개입 사실을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래전에 이 사건의 전모,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와대, 새누리당, 검찰, 이 비리의 카르텔이 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의 돈봉투 비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을 집어삼켜서 눌러서 진실을 은폐하려 한 희대의 범죄 은닉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게 촉구합니다. 청와대 수석이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 정황 파악은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한 청와대가 먼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김효재 수석을 파면함과 동시에 모든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야 됩니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추는 청부검찰로서는 안 됩니다. 당장 성의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끝까지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민주통합당은 비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다짐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조용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이 부결됐습니다. 이 선출한 부결은 헌법 정신의 부정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무산시키고 헌법 위반 상태를 지속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집권 여당에 의한 헌법 테러입니다. 나라의 근본인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정당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야당 인사 추천권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도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차원에서 야당 인사 추천권은 항상 존중되어 왔고 그리고 거부된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당 추천권 보장은 단순한 인사 추천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함에 있어서 특정 세력에 의한 독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야당 추천 인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도 헌법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국정 운영의 오만함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책임감을 느끼고 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사면이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1월 20일이 바로 용산 참사 3주기였습니다.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3년 전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구속된 8명 전원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용산 참사 관련자들은 물론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국민 모두에 대한 원상 회복과 명예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국민들이 일일이 열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1478명의 시민들이 무더기로 범법자가 됐습니다. 공정보도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언론인들도 약 180명이 해직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노동자들도 해고됐고 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수십 미터 위의 크레인에서 살아야 했으며 얼마 전 쌍용 자동차 노조는 20번째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BBK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이 정권의 무도함으로 서거했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다 지나도록 우리 국민의 눈물을 지워지지 않고 있고 가슴에는 시퍼런 피멍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제 임기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그동안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시민과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마르지 않는 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슴에 피가 맺힌 피멍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MB 정권 피해 국민 사면 복권과 원직 복직 등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3월 1일 사면 복권 때 이분들이 지금까지 뒤집어 썼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면 복권 시켜서 석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표 원내대표 말씀드립니다. (7개월째) 끌어온 조용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실적 우위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행보로 어제 결국 불결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은 특정 세력의 헌법 해석 독점을 막고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주어진 추천권을 아예 짓밟아 버렸습니다. 무시대적인 색깔론에 빠져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짓밟은 새누리당의 의회 폭로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조용한 후보자는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3단계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고, 이 민주당은 현재 판검사 1선으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중에 9명 중에 한 사람은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제야 인권변호사 출신이 조용한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추천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제 삼아온 소위 청문회 과정에서의 발언도 조용한 후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잘못 보도되었던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은 조용한 후보자의 말이 아니고 인사청문위원이었던 한나라당이나 자유승진당 의원들이 질문 속에 있던 말이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9월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여야 간의 정치적 약속을 파기하고 선출안을 끝내 부결시킨 것은 새누리당이 이름만 바뀌었지 가자친 것 하나 없는 수구 냉전 논리에 빠진 정당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개혁과 쇄신을 하겠다던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약속이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민심과 시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심판할 것입니다. 어제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민주파의 국기문란 범죄인 선관위 사이버 테러 진상을 밝힌 디도스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특검이 개시될 것입니다. 검찰, 경찰 모두 사이버 테러 사건을 최규식 의원과 박기태 의장의 비서들이 저지른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어물쩍 마무리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디도스 특검을 통해서 새누리당 관련자 중에 누가 왜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배후조종했는지, 테러에 사용된 돈의 출처는 어디서 나왔는지,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축소하고 은폐에 개입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미디어랩법은 역시 여당의 수조위에 눌려서 민주통합당의 수정안이 아닌 새누리당이 내놓은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날치기 한 문방위안을 끝내 재수정해서 종편의 소유 지분을 40%까지 갖도록 하고, 또 종편의 사업자 승인 시점 3년 후 미디어랩에 편입하는 등 애초 여야의 논의 내용을 크게 흡대시킨 제 마음대로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무법천지 약육강식의 정글로 방치되고 있는 방송 광고 시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틀과 원칙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미디어랩법의 입법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어제 누더기로 통과시킨 미디어랩법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미디어랩법을 다시 바로잡는 개정 작업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촉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은 최고위원 모두 발언을 묻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발표나 행태에서 특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영환 후보에 대한 의결도 이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계특위에서 모바일 투표 법제화를 무산시켰습니다. 대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도입이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을 전면으로 도역한 참 참담한 일입니다. 세 번째,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는 이번 4월 총선에 새누리당 공약으로 남북권 신공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됐고, 이명박 후보께서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했다가 뒤집었습니다. 그 뒤집힌 공약을 다시 원상 회복하고 원 공약대로 하면 될 일을 똑같은 정당이 공약했다 뒤집고 이걸 또 바꿔서 공약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취소하고 원안대로 재공약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모두 발언을 묻겠습니다. 조영환 헌법재판관 부결에 대해서는 첫째, 작년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우리 민주당 몫에서 한나라당으로 양보할 때 조영환 헌법재판관의 인준을 약속한 사항입니다. 둘째, 어제 부결도 자유투표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관례상 인준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씩 한나라당이 제1야당에게 약속한 것을 파괴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을 속이고 박근혜
새누리 비대위원장도 국민을 속이는 것은 똑같은 부전, 사전의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조용한 후보를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국회 남북관계특위 박주선 위원장을 비롯해서 외통위원 8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답보 상태에 있는 개성공단에는 북한 노동자가 5만 명을 넘도록 북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관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노동자는 12,3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국회에서 개성공단을 방문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약속했던 개성공단을 활성화를 위한 기숙사 그리고 3통 정책이 원활하게 되어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경제가 윈윈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6.15 남측 실무위원회에서 북측 실무위원회 접촉을 위한 당국 허가도 정부에서 조속히 허락해 줄 것을 촉구해 맞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번 더 보태겠습니다. 조용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부결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새누리당의 다수 쿠데타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할 헌법기관을 지배하고자 하는 반민주적이고 또 반문명적이고 또 몰상식한 그런 폭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색깔론의 편견은 두말할 필요 없이 반문명적인 것입니다. 소수의 견해를 보장하지 못하고 또 다양성을 부정하는 이런 행위는 사법 독재를 넘어서 헌법 독재를 일으킬 수 있는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판사와 검사 일변도에서 제야 인권 변호사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확대돼 나가야 하는 이런 추세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과 서민계층의 헌법적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구성의 길을 막아버린 것은 그건 몰상식한 짓입니다. 조용한 헌법재판관의 선출이 부결된 이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은 전력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김진표 대표께서 매우 고생하셨겠지만 좀 더 강력하고 분명한 원내 대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해서 원내 대책에 있어가지고 구멍이 뚫려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최종적으로 원내 대책에 있어서 더 이상 새누리당의 이런 반민주적이고 몰상식하고 또 반문명적인 이런 행태가 국회 안에서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울 것을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겸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친구관계인 조용한 후보자의 부결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착잡했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렸습니다. 야당의 주축을 보장한 헌재의 구성원리를 부인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외우던 법의 정신을 외면한 것입니다. 저는 아마 이것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측면으로 주목하고자 합니다. 평생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출세만을 위하여 달려온 그런 인사들이 중심이 된 그런 옹졸한 새누리당의 구성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사회적 강자들이 마음껏 횡포를 부려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잘못되고 삐뚤어진 이런 세상의 운영을 저희들은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이번 총선을 통하여 국민의 최소한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 당 입장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닌 현재의 안을 저희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도 자국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제조약을 강제할 그런 정부의 권한은 없습니다. 특히 양자간의 현저한 이익의 균형이 깨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의 비싼 저녁 식사 때문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한 이 안을 그냥 강행 통과하라는 것은 입장에 따라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명박표 이 굴욕적인 현 FTA는 폐기를 하고 저희들은 재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국제 관례가 없다. 그렇게 떠드는 통상 관료들은 절대로 재협상은 없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통상 관료들의 말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같이 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고뇌를 이해하시고 저희들은 세국주의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장은 열되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FTA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남윤인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3.1절을 앞두고 4년 MB 정권의 피해자에 대한 사면법법 문제가 우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 때 많은 시민단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과 4대강 반대를 외치면서 유권자 운동을 했었습니다. 유권자 운동에 한 사람들을 벌금형을 해서 대법원에서 벌금이 확정되는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반드시 사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어제 대학 등록금 문제로 대학생들이 정보종합청사 앞에서 형식적인 등록금 인하 결정을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소폭 인하하고 수업 일수와 장학금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대학 본부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를 통해서 최소 12.5% 인하가 가능함에도 현재 적립금을 많이 쌓아놓기로 유명한 서울적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율은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학들이 2% 등록금 인하를 핑계로 수업 일수를 줄이고 전임 교수들의 수업 시간을 늘리고 국가장학금을 기존 장학금으로 동갑시키며 등록금 인하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반값 등록금의 문제는 청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립대학 꼼수를 명확히 달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청년 미래를 결정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